안녕하세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합천의 푸른 대자연을 사랑하는 천혜담입니다. 지난 주말은 즐겁게 보내셨나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지난 두 편의 산반에 대한 설명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산반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더욱 다양한 종류의 산반 종자들을 소개하고 기존에 다뤘던 종자들보다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특별한 종자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종자들을 보시고 산반의 아름다움을 더욱 깊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산반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에 더욱 빠져들면서 신비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산반의 아름다움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자는 경남 합천 쌍백 주자휴게소에서 발굴이 되는 황산반 종자입니다. 일전에 전진촉으로 두 촉을 판매를 하고 산채촉에서 신화를 받아낸 것입니다.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어리긴 하지만 전체적인 초세와 무늬 형태가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종자입니다. 1엽부터 해서 2엽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천엽까지 생긴 형태가 이 끝이 완만하고요. 천엽의 무늬는 조금 약하게 발현이 되었는데 그래도 무늬가 일부 반성 형태로 나타나 있고요. 1엽의 무늬와 2엽의 무늬가 보시는 것 같이 산반 녹호 성질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자의 특징은 보여진 이 색감이 성장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극항을 넘은 주금색 발현이 되고요. 형태가 일반적인 산반을 벗어난 산반 녹호 비슷한 무늬의 유형으로 이제 말봉 산반이라고 그러죠. 말봉 산반과 비슷한 무늬 형태를 가지면서 색감이 정말 황색을 넘어서는 뒤편에 보이는 난석 보이시죠? 녹소토 색깔만큼이나 붉은 주금색을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산체 제일 뒷대 콩벌부에서 지금 보여지는 작은 모델을 올리고 이 모델가 멈추고 나서 이 신화를 거의 2년 만에 받아냈습니다. 종자가 아름답고 이뻐서 모델을 겨우 살려냈는데요. 보편적인 산반의 특징을 일부 가지긴 하지만 남아있는 이 무늬가 거의 소멸 없이 남는 가운데 색감의 변화가 일어나는 개체입니다. 보여드렸던 기찻길 산반과는 사뭇 다른 형태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말봉 산반이라고 그럽니다. 일부 서반 형태를 가지면서 산반 녹호 성질을 가지는 무늬에 조금 개성이 있는 종자이고요. 표면에 좀 거친 부분들도 그리고 이난초에 좋은 자질들을 표현을 하고 있어. 아직 어린지만 이런 무늬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성질입니다. 산반이 꼭 서반처럼 뭉쳐서 표현이 되어 있죠. 이 끝으로 녹도 일부 가지고 있고요. 네, 이런 형태의 산반도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종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자는 경남 진해에서 발굴이 된 종자이고요. 앞서 제작을 했던 다양한 종자들 중에 진해 장단엽 밭에서 유일하게 나온 전면 산반 형태의 산반 종자입니다.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한 몸통에서 병치를 하고 있어 겨우 살려내고 있는 중인데 각각 분주를 통해서 신화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단엽 성질을 가지는 종자들이 발굴이 된 산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뭇 기대를 하면서 살리는데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있는 촉이 제일 전진촉이고요. 모대들이 세 개로 나눠지기 전에는 좌측편에 있던 종자가 지금 보여지는 가운데 종자와 비슷한 전면 산반 형태로 발현이 되었던 종자이고요. 분주를 하는 과정에서 모대들을 보시게 되면 우측편은 무늬가 약하게 거의 소멸되고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육이 상당히 두꺼운 형태를 가지면서 무늬를 발현한 상태이고요. 좀 더 자세히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 쑥산반이라고 그러죠. 물론 정확한 쑥산반 형태는 아니긴 하지만 그런대로 전면 산반 형태에서 쑥 형태의 쑥의 어떤 무늬 형태라고 표현을 할게요. 쑥처럼 이렇게 녹이 산반을 바탕으로 하면서 들어있다고 해서 우리가 쑥산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자는 일부 쑥산반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만큼의 무늬 형태를 가지고 있고 여육 또한 단단한 후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종자 분주를 통해서 나눠졌긴 하지만 전체적인 초세는 비슷하지만 무늬는 각각 다르게 발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선반 무늬들이 아무래도 처음 신화가 나와서 자라는 과정에서는 화려했던 무늬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녹이 차고 녹이 참과 동시에 무늬가 소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좋은 산반의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그 무늬가 소멸이 더디거나 없는 성질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가치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늬의 색감 또한 요즘 황색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황색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무늬의 색감이라는 것은 어떤 무늬의 색감이든 녹과의 대비가 잘 이루어지고 색이 더 많이 극으로 치우치는 쪽으로 형성이 되어야지만 무늬의 애로서 가치가 더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모델을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올라오는 신화만큼은 무늬가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는데 모델 무늬는 현재 이 입장 1엽이죠. 모델 1엽의 무늬가 제일 많이 남아 있고요. 나머지 잎들은 거의 소멸이 이루어져서 아무래도 잎이 잘려져 있어 무늬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촉도 무늬가 그나마 여기는 조금 남아 있네요. 전체적으로 무늬가 조금 소멸이 되긴 했지만 그런대로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촉은 잎이 다 떨어지고 그나마 남아있는 잎도 노대가 나고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무늬가 아직 그 형태를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는 종자들이 이렇게 사뭇 애를 태우고 있는데요. 무탈하게 다시 건강한 상태로 잘 자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반의 형태가 수면 산반의 형태로 나오는 종자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종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자는 경남 모산지에서 나온 종자이고요. 소장가 분께서 산반 두화를 확인을 했다고 하고요. 제가 집채를 하면서 그분 난초들을 대량으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들어온 이 라벨이 꽂혀 있는 종자가 총 두 화분인데 지금 보여지는 종자가 그래도 전진촉입니다. 그리고 뒷대 별도로 신화를 받고 있는데 신화가 잘 붙지 않고 있고요. 그나마 이 종자가 신화를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라벨은 그냥 창고로 하고 있고요. 직접 꽃을 피우지 않는 이상은 일단 창고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난초가 보여지는 것과 같이 중배가 부르면서 이 끝이 마무리가 잘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주보는 잎들이 서로 엇갈리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타겹과 떡잎을 제거를 하였는데 떡잎 또한 뒤틀린 형태로 감싸고 있었고요. 저희들이 두화변으로서 가장 선호하는 변을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라벨을 떠나서 현재 보여지는 상태로만 제 나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화를 받으니까 처음부터 그런대로 기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신화의 초세와 떡잎이 자라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산반을 이 끝으로 산반 형태로 발현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야무지게 잎을 잡고 있는 형태로 단계 자라고 있습니다. 입수될 당시부터 난초의 상태가 뿌리라든지 건강 상태가 안 좋았는데요. 어렵게 신화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리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직 초세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대로 이런 초세를 가지면서 꽃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산반 개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산반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산반의 형태가 일반적인 짧은 선들이 굵게 표현이 되지 않고 가느다란 산반들이 모여서 이 끝으로 몰린 선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칭을 잘 이루면서 산반을 가지고 있고요. 초세 또한 모대와 비슷한 중배가 부른 형태로 자라고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다음 종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자는 경남 진주 명석에서 산채가 되어졌던 황산반 종자이고요. 색감이 물론 극강의 산반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황색을 많이 가미를 한 산반 종자입니다.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촉새는 모대 쪽이 온전하지 않고 잎이 잘려 있어요. 이 종자를 입수를 하고 난 이후에 발전된 전진촉 쪽으로 판매를 하고 뒷대 쪽으로 남긴 것인데요. 신화를 좀 어렵게 받아냈습니다. 다행히 판매된 전진촉과 아주 흡사하게 아주 화려한 무늬를 가지고 나온 상태이고요. 모대는 일부 잘려지지 않은 잎 쪽으로 보시게 되면 무늬가 황색감을 가지고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잎들은 거의 흔적이 일부 약하게만 보여지는 상태이고요. 이번 신화가 아주 화려하게 발전이 되었고요. 처음 나올 때는 유령으로 나와서 녹이 차는 과정에서 현재 보여지는 속장 형태처럼 산반과 녹이 어우러지는 화려한 무늬를 가지는 개체입니다. 이번에 화려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끝이 조금만 신경을 못 쓰면 타는 성질이 있습니다. 앞전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철사 작업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잎을 손으로 만졌던 부분 때문에 지금 아래쪽 잎이 좀 상했습니다. 그래서 잘라냈고요. 이렇게 화려하게 나오는 종자들은 아무래도 상층 하백, 그러니까 잎 끝으로 녹이 안 타는 성질이 있다는 부분들을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종자이고요. 이런 종자들은 오히려 빛을 적게 주는 것보다는 좀 강하게 주면서 키우시면 타는 성질들이 좀 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종자가 타는 성질 때문에 잎이 잘려졌긴 했지만 키워보니까 이렇게 무늬가 많다고 해서 빛을 적게 주면 오히려 더 외부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타는 성질이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키우면 잎이 두꺼워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색감은 아직 황색보다는 백색이 더 많이 껴있는 유백색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나오고 있는 마지막 입장인 것 같습니다. 현재 보여지는 천엽이 마지막 속장이 녹의 경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일부 산반 녹호의 성질도 가지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엽과 2엽은 녹보다는 오히려 무늬가 더 많이 발현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얇은 녹선들이 송의 형태죠. 짧은 녹선들이 반상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자들은 성장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기부 쪽으로 녹이 먼저 차들어오는 성질을 가지고요. 차들어오는 과정에서 이런 화려했던 무늬들이 녹과 대비를 이루면서 완성이 되는 종자입니다. 그리고 세대를 거듭하면서 나이가 들겠죠. 난초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화려한 무늬들이 많이 소멸이 되고 일부 끝으로 뭉쳐서 남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체 신화를 봤을 때는 그 무늬 형태가 아주 깊게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잘 감상하셨나요? 다음 종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자는 경남 합천에서 산채가 되어진 종자이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디서 산채가 된지는 제가 편말 분실로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에서 합천 쪽에서 발굴이 된 종자들 칸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보시는 것 같이 전체적인 초세는 지금 모대 쪽을 보시게 되면 세엽에 늘어지는 성질을 가지는, 그리고 무늬가 어떻게 발현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거의 무지 형태인데 서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앞서 전진촉 전의 모대가 전체적으로 서호반 형태로, 우리가 호피반으로 표현을 하면 단절 형태죠. 짧은 마디 형태가 여러 단으로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하진 않지만 그런대로 녹과 대비를 어느 정도 이루면서 무늬를 나타내다가 지금은 소멸이 되고 그 흔적이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도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무늬가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그때의 형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나타나는 무늬 형태가 단절 형태의 여러 단이 생기는 성질을 가져서 호피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출을 좀 빛을 강도를 높여 봤었는데 무늬가 거의 흔적이 없게 소멸이 되고, 그나마 여기 있는 제일
속장 천엽에서만 전체적인 서성에서 약하게 남은 것 같기도 한데요. 조금 아쉽네요. 일단 이번에 신화가 화려하게 유령 형태로 발현이 되어가지고 출발을 해서 이렇게 서산반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황색감을 가진 산반이 이 끝으로 몰리고 있고요. 녹이 차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대에 나타났던 그런 무늬 형태가 성장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류의 무늬들이 가장 보편적인 서산반이라고 합니다. 물론 무늬의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 산반은 맞지만 서 형태로 나와서 산반을 일부 남기는 서산반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무늬 형태가 짧은 선들이 아주 미세한 짧은 선들로 뭉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반도 아닌 것이 산반 느낌이 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런 종자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자는 경남 합천 쌍백에서 산채가 되어진 종자이고요. 이 종자는 저희 지인분께 분주를 받아서 분양을 받아온 종자입니다. 무늬의 형태라든지 잎의 초색 그리고 잎 표면에 나타나는 성질들이 앞으로의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어리지만 입수를 하게 되었고요. 보편적인 산반 형태에서 조금 벗어난 산반으로서는 무늬 형태에서 자질이 좋은 성질을 가진 종자이고요. 그 이유는 잎에 나타나는 녹과의 대비가 무늬와 대비를 잘 이루고요. 무늬의 형태가 서반 형태로 이렇게 뭉쳐 있는 이 끝의 선반이 굵게 나타나는 산반입니다.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주자휴게소의 산반하고는 성질이 다른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뭉쳐 있는 산반 형태를 가집니다. 서반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산반이 서반처럼 뭉쳐서 복륜 형태처럼 나타나게 있습니다. 아쉽게 천엽에는 무늬가 약하지만 그런대로 이렇게 보시면 반송호 형태가 복륜을 두른 듯이 한쪽을 감싸고 있고요. 반대편 잎에도 앞서 보여드린 입장과 같이 끝으로 선반 형태의 무늬가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게 되면 복륜의 하계처럼 짧은 녹선들과 교차를 이루면서 잎 기부 쪽 방향으로 길게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질을 가지는 난들이 무늬 발현이 되었을 때 아주 화려하면서 소멸이 이루어지지 않는 성질을 가지는 산반 개체들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 보여지는 키가 작은 쪽이 분양 받아올 당시에 붙어있던 모대 쪽이고요. 이 잎에서는 거의 무늬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느다란 두 장의 잎에서 좀 늘어났긴 하지만 그런대로 벌브가 형성이 되었고요. 떡잎부터 무늬를 일부 가지면서 신화를 올린 종자입니다. 잘 감상하셨나요? 다음 종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자는 경남 진주 이반성이라는 곳에서 산채가 되어진 종자이고요. 거의 무지촉에 무광을 가지는 환엽변의 종자로 산채 쪽은 현재 떨어지고요. 달려있던 신화가 자라면서 산에서 아마 데미지를 조금 입었던 것 같습니다. 뿌리도 조금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저에게 입수가 되었는데 이번 신화를 받으면서 겨우 살려놓은 상태고요. 다행히도 무늬까지 이렇게 발현을 해서 그래도 키우는 보람을 느끼고 있는 개체입니다. 전체적인 초세는 보시는 것 같이 변이 둥근 환엽변에 산반을 일부 동반을 하였습니다. 종자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대략적으로 확인은 60화분개 정도가 되죠. 그 종자들이 전부 민단엽 형태의 마루변을 가지는 개체들로 발전이 되고 그 중에는 서반,
그 다음에 3반, 3반호, 3반 중투와 같이 이번 3반까지 포함을 해서 무늬 발현을 한 종자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잎 끝보다는 기부로 내려갈수록 잎의 변의 넓이가 넓은 듯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감싸는 면적이 넓고 무늬의 형태가 잎 끝에 녹갓을 살짝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천엽이죠. 천엽은 짝변을 이루면서 잎 끝이 둥근 환엽변으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 전에 나왔던 잎에서는 갓을 더 많이 쓰고 있는 3반 중투 형태로 잎 끝으로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잎에 나타나는 무늬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일부 잘려졌긴 하지만 봉호 형태로 잎 끝을 치고 나간 부분이 복륜처럼 갓을 벗어나가 있고요. 그 중간으로 반성호 형태가 일부 꺼져 있습니다. 이런 무늬 형태들은 아무래도 3반이긴 하지만 3반 중투 성질로 발현이 되는 개체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전체적인 초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앞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서 본연의 성질을 잘 발현해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 개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체는 정말 고급진 초세와 이 끝 마루변을 가지는 개체인데요. 이 또한 전체적인 초세는 난을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둥근 마루변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끝이 둥근 형태를 가지면서 전체적인 크기도 분 안에서 맴도는 크기와 이 끝이 잘 마무리가 되어 있는 초세를 가집니다. 현재 보여지는 제일 모대 쪽을 보시게 되면 잎 가장자리로 시로 형태의 반이 밀린 듯한 무늬를 동반하고 있고요. 떡잎이 지금 말랐는데 떡잎으로 일부 3반이 발현이 되었던 신화를 올렸고요. 그리고 이 끝에 3반이 약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무늬가 약하지만 일부 동반되었던 종자가 이번 신화부터 무늬의 형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가지고 발현이 되었습니다. 떡잎으로 보시게 되면 3반이 잘 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나온 입장들에도 3반이 이 끝으로 짧은 3반들이 몰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모대와 조금 다르게 이 끝으로 살짝 여미가 짙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요. 무늬가 일부 이 끝으로 뚫고 나간 형태입니다. 그리고 중앙 부분을 보시게 되면 서반 같은 느낌의 밝은 녹색이 아닌 흰색의 우연 느낌의 무늬 형태가 속으로 비춰지고요. 아무래도 이런 개체들의 특징은 현재 제일 모대에서와 같이 이 가장자리로 반이 밀리는 듯한 무늬 형태가 이번 신화에서는 속으로 무늬가 발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잎들에서도 보시는 것과 같이 너른대로 3반이 뚜렷하게 발현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종자는 잎 전면부보다는 뒤쪽 편이 무늬가 더 넓게 발현이 되었고요. 성질이 단엽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여백이 두터우면서 무늬까지 발현이 된 개체입니다. 이 개체를 창녕에서 입수를 했는데요. 고가에 구입을 하셔서 배양을 통해서 촉수를 좀 늘린 종자인데 저한테도 물론 조금 고가에 입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인터넷상이라든지 유사하게 생긴 단엽 3반 지금 그 명명하시려고 하고 계신데 이름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 종자와 아주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종자이거나 같은 밭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신화를 다행스럽게 무늬를 발현한 종자를 올렸기 때문에 번식을 통해서 촉수를 늘리면 아무래도 등록하시게 되면 저도 좋은 시너지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관찰하셨나요? 다음 종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자는 경남 창녕에서 소장가분께서 발굴을 해서 저한테 입수가 된 종자들입니다. 입수가 되는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총 3개의 종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중 가장 전형적인 산반의 성질을 가지는 개체이고요. 이 밭의 개체에 대한 특징은 무늬가 화려하게 들면 잎이 짧아지는 성질을 가지고요. 그리고 잎 또한 상당한 후육으로 성질이 변화가 되는 개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늬의 형태가 일부 소멸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주 오랜 시간 무늬가 소멸되지 않고 잎 끝으로 무늬를 남기는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개체입니다.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잎 선단부에 나타나는 산반들이 짧은 선들로 이루어진 형태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개체이고요. 한엽 형태를 가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이 접혀있는 형태가 한엽들이 잎 자라나는 모습과 비슷하게 자라고 있고요. 잎 끝보다는 기부로 내려갈수록 넓어지는 성질을 산반이 가미가 되면서 좀 더 강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반성도 보여지긴 하는데요. 이런 개체들은 오히려 무늬가 없을 때보다 무늬가 나타날 때 잎의 성질이 더 좋아지는 개체들로서 산반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잎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넓어지면서 짧아지는 성질을 선호하실 것 같은데 저 또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런 성질을 좋아합니다. 이제 본연의 개체의 특징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 종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종자는 앞서 보여드린 종자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입수되었고요. 지금 모대 쪽에는 무늬가 끝으로 무늬가 남아 있고요. 기부 쪽으로는 무늬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현재 보여지는 천엽이 미처 다 자라지는 못했지만 무지지만 변의 형태가 어느 정도 무광을 가지면서 이 끝 마무리가 잘 잡혀진 형태로 자랐고요. 나머지 잎들에서도 이 끝으로 산반이 일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일 모대 쪽 떡잎을 보시게 되면은 아주 화려한 무늬가 좀 그대로 남아있고요. 떡잎에 나타났던 이 무늬 형태가 이번 신화에서 많은 무늬의 발전을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밭의 종자 특징이 무늬가 화려하게 들면 잎이 짧아지는 성질을 가지는 개체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장수가 많기는 하지만 아름다운 산반의 무늬를 가지면서 진화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무늬임에도 불구하고 잎끝이 완만한 환엽 성질을 가지고 진한 녹선과 대비를 이루는 성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감상하셨나요? 다음 종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밭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개체이고요. 촉수가 많이 늘어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산채 촉에서는 무늬가 산반으로 인지가 되지 않았고요. 노대가 나고 있는 이 형태가 중반 형태를 가지면서 이 끝으로 선반이라고 해도 되고요. 서반 형태를 일부 가지면서 배골 쪽으로 중반 형태의 무늬가 형성이 되는 그런 무늬를 가지고 있었던 개체입니다. 근데 이 개체를 키우다 보니까 산반의 발현은 처음엔 되지 않았었고요. 같이 나온 산반들은 무늬가 발현되었지만 이 개체는 무늬가 발현되지 않고 거의 무지 형태로 몇 대를 거치고 나서야 산반이 조금씩 다시 발현이 되었던 개체입니다. 그리고 이번 신화가 이렇게 갈렸는데요. 모대 쪽을 한번 들여다보면 무늬 형태가 떡잎으로 강하게 표현이 되었고요. 나머지 잎들에도 무늬가 일부 산반후 형태로 끝으로 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늬가 소멸이 거의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성장을 마무리하였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종자와 같이 화려한 무늬를 가지는 잎들은 잎 길이가 확연하게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좀 더 해보면 무늬 형태라든지 잎의 길이가 모델에 비해서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산반 무늬가 오래 남는 개체로서 앞으로 많은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감상하셨나요? 다음 종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체는 산반 계열 중에서 산반 복륜 형태를 가지는 개체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자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한테 입수될 당시 소장가의 말씀에 따르면 저희 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이 된 종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되면서 제일 뒷대를 남긴 것을 본인이 입수를 하고 기르던 것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저한테 입수가 되었고요. 저에게 들어온 지도 벌써 한 3년, 4년 정도가 되어 가는 것 같네요. 총 2화분으로 번식이 된 상태이고 촉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개체가 아직 본연의 성질을 다 나타내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대로 분안에 맴도는 잎의 길이와 적은 입장수, 세대를 거듭을 해도 입장수가 늘어나지 않는 성질을 가집니다.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모대 쪽에 나타나는 무늬 형태가 산반 복륜 형태와 산반 호 형태를, 호복륜 형태를 일부 가지고 있는데요. 복륜밥, 무늬의 두께가 좀 두꺼운 무늬의 자재를 가지고 뒤틀리는 성질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잎부터 신화를 관찰해 보시면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몸통을 잘 받쳐주는, 물고 있는 형태를 가지면서 끝이 살짝 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늬의 형태도 오히려 천엽으로 갈수록 무늬의 형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고요. 잎끝 또한 골이 깊으면서 대충을 이루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하고 인연이 되어 가지고 이 종자가 입수가 되었긴 한데, 저도 정확하게 이 개체에 대해서 출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본으로 수출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이 종자를 남겼다고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도 우수한 자질을 가진 개체로 배양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많은 변화를 기대를 하고 있는 개체입니다. 산반에서 산반 복륜 형태를 가지는 개체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개체로 종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자는 경남 합천 대양 돌이라는 마을에서 산채가 되어진 개체이고요. 저한테 입수될 당시는 뒤에 보이시는 한쪽 잎이 잘려진 키가 큰 개체가 산채촉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늬가 없는 무지 개체입니다. 표면이 조금 거친 성질을 가지고 무늬의 형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개체입니다. 천엽의 형태가 통엽을 가지면서 잎의 성장을 마무리한 상태였고요. 이번 신화를 올리면서 자라는 과정에 한반의 복륜을 가지면서 잎이 자라다가 천엽으로 갈수록 무늬의 형태가 좀 더, 영상에서 표시 안 되는데 보이시나요? 녹각 좌측편으로 무늬의 형태가 호 형태로 한쪽 면이 물들어 있고요. 그리고 그 전 입장에서도 일부 산반 복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시로 형태도 가미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복륜의 성질을 가지는 개체다 보니까 무늬의 발현이 발색을 거치는 개체로 보여집니다. 선천적으로 무늬를 가지는 복륜 개체들은 처음 나오는 떡잎에부터의 색감이 마지막 나오는 입장의 색감하고 동일할 경우는 선천성이 그 확률이 높고요. 색감이 다를 경우에는 발색되는 계열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초세는 이렇게 기다란 세엽의 산채 쪽에서 키가 이렇게 줄면서 조금씩 무늬가 밝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밭에서 나온 개체들이 되게 이렇게 키가 많이 줄어들면서 환엽변을 좀 많이 발굴이 되었는데, 이 개체만 유독 산반 복륜 형태와 산반 호를 가지는 개체로 발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을 기대를 해봅니다. 잘 감상하셨나요? 다음 종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종자는 5, 6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전에 집들이를 하면서 입수가 됐던 종자인데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도 이 종자들을 입수를 할 때 이 종자만큼은 뭐 판매를 하지 말고 꽃을 보고 판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던 종자인데요. 처음 입수될 당시에는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고 지금 보여지는 모대의 이것과 같이 무늬가 거의 없는 무지촉이었습니다. 일부 약간 여미가 지는 성질을 가진 개체였는데요. 배양을 하는 과정에서 촉수가 늘어나면서 지금 보여졌던 여미의 성질도 줄어들고 신화가 올라올 때 화려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화는 양쪽으로 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계속 지금 관찰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소심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작건 하나 없는 깨끗한 상태로요. 떡잎에 아무런 작건 없이 자라고요.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나머지 잎들이 작건 없이 신화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종자에서는 무늬가 좀 약하게 발현이 되었는데요. 전체적인 떡잎의 형태라든지 벌브의 형태, 그리고 잎 끝의 마무리와 같이 화형을 좀 좋게 기대를 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한번 살펴보시면 현재 보여지는 천엽의 형태가 그런대로 온전한 초세를 가지면서 잎 끝이 살짝 들리는 성질을 가지고요. 나머지 잎들은 전체적으로 뒤틀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산반을 내재하고 있는 개체다 보니까 이렇게 잎이 밖으로 무늬를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무늬를 발현하다 보니까 뒤틀리는 성질이 좀 강해졌던 것 같고요. 전체적인 초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이 좌측편의 2장짜리가 자라는 과정에서 멈추고 조금 밑달림이 있어서 별도 분주를 하였는데요. 무늬의 형태가 앞서 보여드린 신화보다는 더 화려하게 이렇게 무늬의 형태를 가지고 슈팅을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산반이 무늬를 가지면서 중앙맥 쪽으로 녹선 형태로 녹이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 종자는 다 자라지 못하고 생장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무늬가 든 부분들이 더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소멸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성장을 다 못한 관계로 끝부분에 몰리는 산반의 성질을 전면 산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떡잎부터 해서 아주 깨끗하게 작건 없이 이번 신화를 올리고 있는데요. 모대만큼은 아니어도 산반의 성질을 가지고 자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꽃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배양을 하고 있는 개체이고요. 번식을 통해서 개체 수를 조금 확보를 하였습니다. 아마 빠르면 내년 봄이나 그 후년 봄쯤에는 저한테서 첫 개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뭇 많은 기대를 하고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산반 개체입니다. 네, 이것으로 산반에 대한 여정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에란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특별한 내용으로 다가오는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관심으로 채널이 성장하여 구독자 350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과는 여러분들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과 애정이 이뤄낸 결과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평일 중에 공개될 영상에서는 민출란에서 단엽으로 발전되는 특별한 종자들과
우수한 종자성을 자랑하는 종자들을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알뜰 구매 찬스가 마련되어 있으니 좋은 종자목을 소장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특별한 시간을 무척 기대하고 있으며 더욱 풍성하고 즐거운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